안녕하십니까. 예,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주목 구구식 전개로 이해가 좀 안 되고, 맞는 부분은 진짜 점점 맞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계속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좀 죄송합니다. 업계 이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뭐, 공부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, 뭐, 지금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. 아이온큐는 이제 원자시계로 어제 뭐 레이저하고 정밀 제어 같은 말씀드렸는데, 상온에서도 하고, 이제 소형화까지 말씀드렸는데, 이게 보니까 진공이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 진공 챔버. 하고 이제 레이저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유지 시간이 굉장히 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쿨링이라든지 펌핑이라든지 디텍터라든지 이제 탐지 뭐 리펌핑이나 큐빗 오더 내리고 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레이저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. 이게 확장이나 그러니까 100큐빗, 200큐빗, 300큐빗 갈 때 확장성이 이렇게 막 그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요런 또 단점도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. 동영상 같은데 보니까 또 뭐 정확한지는 알 수 없죠. 그래서 초전도 방식은 극저온이고 압력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초전도 물질 양쪽이 그러니까 있고 그 사이에 인슐레이션이라 해서 뭐 이렇게 저항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 저항 부분에 이제 전하의 어떤 그 세팅이 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마이크로파를 레이저로 바꾸기는 사실 뭐 그러니까 동영상에 바꾸면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안 나왔는데 레이저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걸 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레이저나 쪽 이온 트랩 방식에서는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를 같이 써도 되긴 하지만은 천도 방식에서는 그냥 마이크로파가 쉽게 얘기하면 뭐 와이파이나 전자파처럼 이렇게 그 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인데 이게 어떤 굉장히 짧은 거 있잖아요. 무슨 뭐 100mm 100 마이크로세크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낮은 단계인데 옛날에는 더 낮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게 그 정도 올라온 거라고. 이온 유지 같은 경우는 쿨링하고 펌핑하고 이렇게 세팅이 된 이후부터는 시간이 좀 길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지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그뭐 100 마이크로세크 뭐 1000 마이크로세크 자체가 짧지만은 계산도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장점이 확장성이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다 개인 생각입니다. 뭐 100큐빗에서 1000큐빗, 만큐빗 이거는 진짜 블록 붙이듯이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다음 세팅하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막 점점 확장하기 쉽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냥 아파트 1층 짓는 거보다는 100층, 200층 막 그냥 블록만 쌓으면 되잖아요. 이온 트랩 방식은 전원주택이에요. 전원주택은 확장이 안 돼.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돼. 그러니까 100큐빗은 100큐빗에 맞는 설계, 200큐빗은 200큐빗에 맞는. 왜냐면 일렬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레이저로 뚱뚱뚱뚱 해가지고 막 1번, 3번, 1번, 7번 이러면 그 두 개를 같이 막 중첩시키고 막 얽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장단점으로 봤을 때는 유지 시간이 길고 정밀하고 지금 현재 뭐 36큐빗인가 하여튼 이거 한 장에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는데 30 한 6큐빗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계산도 정확하고 하지만은 이제 확장성이 좀 어렵지 않겠냐. 그리고 초전도 방식은 유지시간 짧지만은 이제 확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성공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초반이 어렵지만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. 초반은 어려운데 자리만 잡으면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죠. 초반은 너무 힘든데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운 거고 처음에는 좀 쉽지만은 다음 단계로 다다음 단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. 하여튼 그냥 개인 생각에서 마이크로파하고 레이저인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진동수나 파장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레이저가 좀 조절할 그러니까 빛 그냥 햇빛도 그 가시광선 안에 들어가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응축돼 있는 뭐 거울로 이렇게 탕탕탕탕 치면서 약간 응축된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마이크로파는 그냥 뭐 전자파라든지 뭐 그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뭐 그런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원자탄이나 수소탄이나 원자력 발전을 왜 했냐면요. 원자 이게 이제
원자 단위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아싸리 그냥 원자탄이야. 우리 쉬우니까 원자력 그걸 해야 되겠다. 그 원자가 이 원자가 그 원자인 거예요. 그래서 좀 TNT에서 이제 우라늄 235번을 폭발해가지고 덕후 우라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뒤에 이제 자료 있거든요. 중성자를 이용해가지고 빵빵 때리는 거죠, 그냥. 그리고 원자탄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천천히 제어봉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그 핵분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스팀 돌리는. 그러니까 양자이론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해진 게 없다, 불확실하다. 그러니까는 서울역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거기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확률상으로 있다. 뭐 95% 정도 확률로 있다. 그러니까 확률로 존재한다. 뭐 이런 게 양자이론이에요. 네, 이것도 완벽하게 이야기 힘들겠더라고요. 상대성 이론은 태양의 그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빛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알 쏘면 총알이 휘어 들어오듯이 그 뒤에 불빛이 보인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움직일 때 나의 속도도 있고 막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양자 이론이 또 뭐 해석이 됐다고 하니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. 원자 시계가 있고 이제 광학 격자 시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하여튼 마이크로하고 좀 더 낮은 세슘을 써다가 이제 광학 격자 이론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다. 용어 있는데 뒤에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파장하고 주파수 지금 이제 종목 분석하다가 이제는 광자는 뭐냐면 빛의 에너지 이거를 이제 광자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어떤 존재하는 어떤 뭐 물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라면 이거는 약간 에너지 그러니까 빛도 에너지고 양자는 그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단위를 이제 뭐 양자라 한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대학원 수준은 돼야지 뭐 알 수 있는 뭐 정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온 같은 경우는 큐빗이 24년 5년 6년 7년 8년 36큐빗이니까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이게 이제 30이나 64나 100큐빗까지도 일렬로 쭉 해가지고 그 이렇게 여기 포획된 게 막 그 영상 그런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. 근데 200큐빗이나 1000큐빗까지 올라가려면 그 시스템 전체를 다 어떤 특별한 개념으로 왜냐하면 진공도 더 사이즈 크게 잡아야 되고 레이저 컨트롤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. 요거 한 장만 7분에서 죄송합니다. 뒷장은 그냥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. 이렇게 쭉 그냥 다른 것보다 영어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 매칭. 여기 원자하고 중성자를 합쳐서 원자 핵이고요. 전자는 이제 그 사이에 둥둥 떠다니는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조금 틀려요. 비슷한데 좀 틀립니다. 그리고 파장도 있고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파장 뭐 주파수 그다음에 광자는 약간 그런 빛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양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저는 이거 이제 뒤에도 또 하나 나오는데 에너지의 최소 단위 그리고 이게 양자가 헤아릴 양자를 써요. 그래가지고 이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양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분자도 나오거든요. 뭐 결합된 전기 뭐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저런 외국 저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광자도 마찬가지로 입자의 어떤 에너지 게 있다 그러고 초전도 방식이 그러니까 조, 조지프슨 접합에 의해서 이제 전하하고 이렇게 흐름을 통제하는데 마이크로파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게 시간이 짧지만은 확장성이 좋다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둘이 사이에서 어떤 이 그 뭐냐 이거 BIO하고 여기 SR 이 두 개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시간은 짧지만 어떤 확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진짜 블록화해서 쫙 올려버리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. 이거 어제 그냥 자료 보셨던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는 이제 이런 주파수 대역이 틀려서 레이저하고 이렇게 해서 진동으로 측정했다. 그래서 광학 격자 시계가 더 좋았다 이런 뜻이고 마이크로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장의 크기가 틀리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쏘면서 넘긴다. 요 레이저의 요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온 트랩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소형 원자시계를 개발했다.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노트북 요건 챔버입니다. 진공 챔버. 요 진공 챔버. 여기서 이제 추출해 가지고 이제 또 뭐 컨트롤 하는 거죠.
요거 이제 가시광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요 빛이 이제 빛은 레이저가 아닌데 빛을 응축시켜 가지고 이제 레이저화 해가지고 쓴다. 요 자기장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, 그 다음에 이거 마그네틱은 이제 수직, 그러니까는 수직으로 가는 거는 전기장이고 가는 거는 자기장. 이런 거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거. 그다음에 요게 전체가 원자 핵이고 양성자 중성자 같이 있고 전하가 이렇게 있다. 근데 지금 이제 양자이론은 뭐냐면 이것도 사실 좀 틀리고 여기에 확률상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속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장 걸어줘 가지고 쫙 돌다가 뻥 튀어나가면은 이제 그 중성자를 보내는 거고, 뒤에서 이제 검출기는 뭐냐면은 그 얘가 이제 뭐가 나왔는지를 보기 위한 어떤 검출기인 거죠. 뭐 이렇게 뭐 카메라 이런 것도 되고 뭐 반도체 검출기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라늄을 넣었을 때 전자가 하나 빠지면서 우라늄이 여기서 이제 가속기로 빵 쳐가지고 이쪽으로 푹 넣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력 그 원리 할 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야 중성자 어떻게 넣는 거야? 저는 그거 찾다가 여기 있어 라온이라고 또 여기 뭐 만든 것 같습니다. 그 이건 그냥 폭탄 뻥 터트리는 먼저 폭탄. 이게 우라늄 중성자가 N이 뉴트럴이거든요. 뻥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륨하고 뭐 캘륨인지 뭐 하여튼 나오고 또 띠그득 나오고 캘륨은 아닌 것 같아요. 하여튼 이 나중에 보면 주기율표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확실해서 주기율표 안 봤는데 이거 뭐 주식 투자한다고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 옛날 과학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나왔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 어떤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그 새로 발견한 거에다가 이렇게 중성자든 뭐든 하나씩 이렇게 던져봤다더라고요. 뻥 던져서 또 나타나고 뻥 던져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뭐 나타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레이저인데요. 레이저도 그 고출력 해가지고 고출력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건 주기율표인데 그냥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이저로 쏴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레이저의 빛을 흡수해서 이제 탄 그 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레이저가 이게 힘이 세구나. 그래서 요거 이제 전류가 위로 흘릴 때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. 요게 이제 그 어떤 초전도체의 그거거든요.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세팅되는.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본다는 것은 이제 빛이 몸에 맞아가지고 원자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방출해서 방출된 빛이 다시 눈에 보이고 뭐 그러니까는 들어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있다. 그리고 아이온 큐는 이제 지금 보면은 IBM이 23년에 1000큐빗 돼 있잖아요. 근데 아이온 큐는 천천히 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건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불락화해서 그냥 때려 붙여버리겠다는 거고, 이거는 이제 맞춤형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양복처럼 다시 세팅 들어가고 다시 세팅 들어가고 그 세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잡은 게 아닌가. 그래서 지금 36큐빗 뭐 이 정도니까 이제 뭐 잘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매년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겠다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100큐빗은 요거 하나 100큐빗이죠. 100 하면은 이게 10개가 막 1000큐빗이다 그러면 1000큐빗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커넥션 하는 그게 있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레이저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레이저가 10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. 1000개의 레이저가 따따따따따 해줘야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아마 저기 여기 그 교수님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하여튼 요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. 100큐빅까지는 그냥 일렬로 쭉 세우면 되지만 이제 100큐빅 이후부터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출된 거 둘, 셋, 넷, 다, 일곱 이거 이제 포획된 그 보여드리려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검은색이 그 아이온큐 트랩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좋았다. 그런 어떤 그 성능상 문제가 없었다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쭉 세봤어요. 근데 한 51개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. 예, 그리고요. 이것도 이제 챔버인데 소형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것도 많았어요. 그래서 전에 영상들하고 비슷한데
그래도 좀 도움 되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의 열 몇 시간 하다가 이제 그냥 내일 올려야지 했는데 그냥 오늘까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이렇게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온 트랩은 정밀도가 상당히 좋고 이제 유지 시간이 긴 반면에 확장하기에 조금 이것도 이제 뭐 그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없지 않겠냐. 그리고 초전도 방식은 짧고 뭐 저기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장성에는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레고 블록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원자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건 또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용어들이다 보니까 자꾸 용어들이 혼선이 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용어 정리만 좀 괜찮게 해도 그래도 좀 보는 데는 편한데 이제는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익숙한데 이해는 못하면은 한글 영상으로 이해했다가 외국 영상에서 그냥 한글 그 뭐지 한글 자막으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저는 요거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아파트처럼 백백백백 한 1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도움이 안 됐으면은 다음에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